메리츠푸드 유통사업가 김정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또 남쪽으로 지금 많이 내리고 있죠. 비가 뭐 완전히 뭐라 그러지, 우리 시스템을 퍼붓듯이 오다가 제 때보다 잘아요. 그러다 어느 날 딱 거치고 또 햇빛이 쨍쨍하고 지금 난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도 어제 밤에 진짜 많이 왔다더라고요. 우리 동생이 제주도니까요. 자, 오늘은 운동과 영양입니다. 저는 김혜정 박사님 통해서 운동과 영양 강의를 저희들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 시스템에서 운동과 영양의 모든 강의를 이분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몸으로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분이 아직 몸은 안 보여주시고 저는 이제 이분 태국에서 다녀오시면서 또 필그레이트 강의를 또 해주실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오셨죠? 네, 그리고 이분이 태국에서 팀으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팀워크로 재미나게 그 일을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내년 스몰 컨벤션에서 무대의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성진 대표님을 모시고 운동과 영양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오슬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유탑의 이승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운동과 영양에 대한 주제를 받고 그 전에는 이제 다이어트 그리고 유지어트에 관련된 강의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운동과 영양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요. 제가 늘 항상 강의를 할 때마다 이 안에서 운동도 늘 하면서 단순히 내 몸에 있는 체지방을 빼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을 더 많이 만들어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비주얼적인 요소를 가미하겠다 늘 항상 다짐을 하곤 했는데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오픈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우리 사장님들의 눈 안구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단언컨대 나날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상단에 보면 내가 받고 있는 돈의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참 많은 커리어를 어떻게 보면 지금 올해 36살, 35때부터 저는 유니시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 여러 이제 커리어를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장인, 봉급 생활자로서 두 군데 직장을 다녀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약간 전문직이죠. 엔지니어로 활동을 했습니다. 의료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의학과 공학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보통은 이제 생리학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의학 용어나 아니면 해부학 용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생각보다 손쉽게 저는 귀에 익어서 받아들이는데 많이 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뤘던 여러 가지 의료 장비들 고치면서 물론 나름의 의미도 있고 뭐 뜻도 있고 했지만 그런 이제 좁은 공간에서 내가 보통 이제 땜쟁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난 진짜 이런 곳에서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라고 스스로를 굉장히 커다랗게 부풀리면서 나 이제 비행기 타면서 글로벌 비즈니스 할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런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어떤 기회가 왔느냐, 해외 원조 기관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해외 원조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3년간 일을 하면서 에티오피아의 기관들, 그런 의료 기관들, 그리고 케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준 일들을 해왔던 거죠. 참 그때 비행기를 많이 탔던 것 같아요. 원 없이 탔고 가는 데만 한 18시간?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일들을 해왔던 거죠.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직장인으로서의 그 봉급 아니면 뭔가 이제 자유에 대해서는 정말 참 많이 막혀 있구나라는 한계를 느끼게 된 게 내 상사를 내가 못 고르겠구나라는 그 한계와 내가 휴가를 내기 위해서 세팅을 다 해놨는데 도저히 내가 상사한테 이 이야기를 못 하겠다 하는 마음에 여행 가기 위해서 이 직장 그만뒀습니다. 미쳤다고 얘기를 했죠. 여기 계속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참 이게 철밥통을 왜 차고 왜 나오냐. 이때 당시 나이가 31살이었는데 지금 나와서 뭐 해 먹을 거냐 했는데 나와서 갑자기 유튜브 강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매니저가 되다가 갑자기 또 유튜브 강사가 되어서 무대에서 이야기라는 강사가 되었던 거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서 늘 항상 시작을 했고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젊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월급 생활자보다는 그래도 많은 또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제가 이걸 깨달았냐면 코로나 때 사실 많은 강사들이 무대가 다 사라졌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유튜브라고 콘텐츠를 하다 보니 오히려 강의 무대가 더 많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 순간 저는 항상 박수 칠 때 뭔가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곧
추락하겠구나, 내려오겠구나. 왜냐하면 어찌됐건 저는 기술 강의를 하는 강사잖아요. 기술 강의라는 강사는 언젠가는 터미널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앞으로 어떤 먹거리를 해야 될까, 어떻게 나의 삶을 꾸려나갈까,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한번 좀 멋지게 꾸려 가볼까 했을 때 만났던 사업이 유니스티 사업이었습니다. 사실 유니스티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건강과 돈과 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건강에 대해서 놓치고 싶은 분들 전혀 없고요. 돈 벌고 싶지 않은 사람 전혀 없고요. 여기서 말한 일은요, 내가 하고 싶을 때 일을 할 수 있는지, 은퇴가 없는 일인지,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돈의 흐름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라고 하는 컨텐츠를 결정했을 때 사실 다른 분야로 가려고 했었다가 시장이 유튜브라고 하는 영상이라는 컨텐츠를 원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제가 갔던 거였거든요. 그만큼 트렌드를 내가 놓치지 않고 간다면 어찌됐건 거기서 나는 뭔가 수입은 나와요. 그게 바로 트렌드고 그게 돈의 흐름이라는 거죠. 근데 그 돈의 흐름이 지금은 헬스케어 방향으로 가고 있고, 당연히 예방시장, 치료시장이 아니라 예방시장으로 간다는 것은 뭔가 아픈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아플 사람, 그리고 이미 지금 건강한 사람도 건강 유지하고 싶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아픈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안티에이징, 거꾸로 간 리턴 에이징, 이제 뷰티까지 다 이 예방시장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어마어마한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 중간에 있는 그 수단, 바로 건강기능식품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유니스티가 갖고 있는 바로 이 독점적인 영역이 바로 이 메디컬 푸드라는 거. 사람의 치료, 사람의 질병을 치료까지 해주는 그런 영역까지 간 게 바로 이 메디컬 푸드라고 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영역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제품이 너무나 좋고 사람을 살리다 보니 내가 아팠던 거 치유가 되다 보니 갑자기 사명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질병, 반건강, 이 생활의 불편함,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닌다. 환자들을 찾아다닌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사실 그것보다도 뭔가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싶고 더 예뻐지고 싶고 안티에이징, 더 이상 나이가 들지 않는 거죠. 리턴 에이징은 나이가 거꾸로 먹는 거예요. 더 젊어지는 거죠. 우리 사장님들 다 젊어지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없던 미가 생긴다라는 거. 없던 나의 턱선이 생긴다라는 거. 벌써 내 주변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선배 사장님들을 바라보면 1년 차, 2년 차 또는 5년 차 제품을 먹고 있는 분들의 미모와 때깔이 다르다. 그래서 저도 지금과 1년 뒤 또는 5년 뒤의 내 모습이 너무나 기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 생명 윤리적인 가치도 놓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이 경제적인 가치도 사실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어제도 제가 학교 후배를 만났는데 그 후배 또 연결이 돼서 또 친구가 의공이라고 하는 전공을 내려놓고 그 의전을 가서 지금은 의사가 되어서 의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어떤 과냐고 물어보니까 피부과로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피부과. 돈이 되는 곳이 바로 피부과, 성형외과. 왜냐, 저 같은 경우에는 미 또는 건강 또는 슬림한 내 몸에 대해서 늘 항상 관심이 가졌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가까이 제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았어요. 물론 체격이 있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체격을 갖고 자존감 없었죠. 게다가 어떻게 대학교 들어갔어요. 이제 20살 됐습니다. 프레시맨, 대학교 1학년, 이 프레시맨이라 하죠. 선생님. 근데 전혀 프레시하지 않다. 학교 선배들이 오리엔테이션 때 들어와서 너가 1학년이냐? 네. 맞습니다. 진짜 맞느냐? 당시에 했던 그런 여러 예능 중에 엑스맨이라는 게 있어요. 너 엑스맨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포스가 있었던 남다른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당시에 제 별명이 과장님, 부장님이었다는 거. 근데 아무도 그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았다는 거. 근데 무슨 일이 이 사이에 일어났느냐. 2년 사이에, 이 사이에 40kg의 그 감량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번 군대 한 들어가 보니 다리 한번 꽈봐야겠다. 그런 정도 꿈을 한번 꿀 수 있겠다 싶어서 정말 이악 물고 살을 뺐습니다. 사실 살 빼는 거는 어떻게든 의지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 왜냐? 벌써 이만큼 한번 좀 약간 1.5배 늘어났죠. 이때 당시에 제가 이 사진을 또 왜 갖고 왔냐면 오늘 또 초청한 우리 또 친한 동생이 이 가운데 또 있어요. 참 이 친구는 이때 당시에도 너무 예뻤고 지금도 너무 예쁜데 저는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왜냐하면 또 외국에 나가면 내가 또 이 음식들을 한국에 돌아오면 못 먹겠다라는 생각에 우적우적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참 좋아하고 한국에 있으면은 최대한 전 탄수화물 안 먹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탄수화물 먹으면 내가 살찔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탄수화물 정말 절제를 하다가 이런 해외에 나가게 되면 벨트를 풀어놓고 정말 아침, 점심, 저녁 열심히 먹었어요. 이번에 태국 가서요. 아침 3끼 먹고요. 점심 2끼 먹고 저녁 먹고 또 야시장 나가서 또 먹었어요. 그래도 된다는 게 우리 멋진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1kg밖에 안 쪘더라고요. 다시 몸무게가 돌아왔어요. 이게 저는 너무나 좋았고 그때 당시에 또 몸무게가 작년에 82kg까지 찌게 되었는데 사실 그때부터 제품을 발솔라이프 7이라는 식이섬유와 그리고 그 오메가3와 유산균 이렇게 세 가지를 그래도 한 7, 8달을 먹었던 것 같아요. 쭉 먹다가 실제로 제가 이제 비전을 보고 나서 한번 제대로 한번 클린을 해보자 했던 게 이 시기였고요. 클린을 하고 나서 3주 만에 체지방이 거의 7kg가 빠지게 된 거예요. 와, 대박이다. 옆구리 살이 사라지면서 이게 바로 유니시티 클린의 힘이구나라고 사실 사업자였기 때문에 더 안간힘을 쓰고 정말 운동까지 하면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운동을 좋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운동 너무나 싫어했고요. 운동 싫어하는 사람한테 운동하라고. 게다가 저는 워낙 또 체격이 컸는데 또 소심한 성격 탓에 어머니가 어디를 어렸을 때부터 보내냐면 태권도장 보내고요. 유도 어디지? 합기도장 보내고 저는 울면서 갔어요. 너무 싫었던 거죠. 보이스카우트 이런 데 들어가고 너무나 싫다고. 운동하는 거 싫고 대련하는 거 싫고 남 때리는 거 싫고 맞는 것도 싫고. 그런데 살이 빠지겠냐고요. 전혀 안 빠졌죠. 그런데 클린을 통해서 옆구리가 커팅이 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없던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이쯤 되면 내가 운동을 좀 할 만하겠다. 헬스장을 문 열고 들어가는 그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정말 그냥 운동하면 되지. 그냥 문 열고 그냥 헬스장 들어가면 되지. 그냥 끊으면 되지. 라고 하지만 저는 이 헬스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정말 그 커다란 장벽, 못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즐겁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때는 하루에도 한번 2번 좀 한번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운동을 좋아하게 된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먹는 하루 루틴을 보여드릴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라이파이버 불용성 식이섬유이죠. 이 먹으면 소장 내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 사실 대장 내시경은 있어도 소장 내시경은 없습니다. 사실 소장이 튼튼해야지 온 몸이 사실 건강한, 그럼 우리가 면역이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온 소장 내 찌꺼기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게 이 라이파이버. 여기에 동시에 저는 프로바이오 플러스라고 하는 유산균, 생유산균 50억 마리를 한꺼번에 촥 투입을 해줍니다. 그렇게 아침에 시작을 하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식사 대용으로 저는 LC 베이스 2개를 타 먹어요. 든든합니다. 이러면 이렇게 타먹고 저는 보통 PT 운동을 언제 가면 11시쯤에 가요. 그러면 보통은 운동을 하려면 탄수화물 먹고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탄수화물 먹기가 너무 싫은 건 맥혀지지도 않고요. 근데 에너지는 생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MCT 오일, 우리 몸에 들어가자마자 에너지화가 되어서 운동하게끔 만들어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LCBS 2개를 딱 타먹고 가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 너무 잘 돼요. 물론 가기 전에 또 에너지를 또 타먹죠. 물론 가기 전에 30분 정도의 에너지를 딱 타먹고 그러면 이제 부스터가 올라오죠. 체온이 올라가면서 이제 운동할 이런 준비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안 먹어도 되는데 또 먹고 싶은 거예요. 운동 중에 1리터짜리 약간 750ml 이런 통에다가 레몬 진저 오아시스 2개 타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 쇠질을 하는데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2개 같이 타 먹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이 맛에 있는 이 성분이 사람의 기분을 너무 행복하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도 배웠고 또 그렇게 들었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세뇌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행복하게 이 제품을 먹어가면서 운동을 열심히 끝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해야 되죠. 식사 전에는 식이섬유를 먹습니다. S를 먹던 또는 C 플러스 먹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먹는데 보통 식사 10에서 15분 전에 식이섬유를 딱 먹고 나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식사를 보통 이제 접시까지 버릴 듯한 그런 공복에서 해방이 되어서 우아하게 식사를 하게 되죠. 보통 이런 식이섬유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혈당을 뒤도 나오겠지만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사뿐만 아니라 정말 간식을 너무 먹고 싶어.
그러면 뭐 케이크 먹고 싶어 이러면 항상 식이섬유를 먹고 나서 먹는 이런 습관들이 들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이에요. 물론 이제 오전에도 이제 알 제품을 먹긴 하지만 저녁에 일단 몰아 나왔습니다. 운동하기 때문에 관절, 연골에 좋은 MSM 그리고 보스웰리가 들어있는 조인트 모빌리티를 딱 먹고요. 그 다음에 칼슘 먹어야 되죠. 이제 뼈를 위해서. 그 다음에 오메가3, 혈전을 녹이기 위한 또 뭐 피자, 치킨, 탕수육 다 기름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혈관에도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오메가3 꼭 먹어줘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탄수화물 안에는 오메가6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메가6는 염증을 유발하는 성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완화시켜주는 게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만큼 오메가3를 많이 먹어줘야 되는 게 그 이유 중에 하나이죠. 실제로 우리 유니시티는요, 한 잔에 한 알의 캡슐, 한 잔의 음료로 그대가 건강해질 거를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건강 철학 5스텝을 이야기하는 회사입니다. 첫 번째로 좋은 물을 먹어야 됩니다. 커피나 아니면 차, 사실 이런 경우에도 우리 몸에 드레인 효과, 그 수분이 빠져나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생수, 좋은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몸에 많은 더 순환이 이루어지게끔 온 영양소가 온 몸의 곳곳에 들어갈 수 있게끔 중요한 게 바로 요 좋은 물 마시기입니다. 두 번째 스텝은 운동이죠. 하루에 뭔가 정말 무거운 쇠질을 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루에 30분 정도 걷는 연습. 그 다음 클린즈, 장을 또 깨끗하게 해야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나 영양소가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되어서 세포 단위로까지 잘 들어가게 된다 해서 클린즈. 그 다음 기초 영양과 타깃 영양. 이렇게 총 5가지 스텝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 첫 번째 운동과 영양 중에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운동. 이 운동. 참, 이게 운동도 그렇고, 이 운동 부분에 제가 넣어봤던 부분이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이 노화. 우리는 다 젊게 살고 싶어요. 뭐, 어려 보이세요. 라는 말을 듣고 싶지, 그 나이대로 보입니다. 라는 말조차도 사실 그렇게 달갑진 않잖아요. 적어도 1살, 2살이라도 우리는 어려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수명을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이 텔로미어라고 하는데, 이 세포 단위를 보았을 때 이 염색체 끝부분에 그 텔로미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오래 산다. 짧으면 짧을수록 점점 죽음에 가까워져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세포 분열이 일어날수록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런데 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길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운동이다.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기를 특히나 이 중년 40에서 64세 이때 운동에 따른 텔로미어의 길이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텔로미어의 길이가 줄어들긴 합니다만 이때 급격하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나이대에 있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이 운동에 신경을 써야 한다. 왜? 젊어지기 위해서 텔로미어의 길이를 더 이상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은 멈추게 하거나 좀 길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 성장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장 호르몬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회춘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아이였을 때 참 많이 나와요. 왜냐? 아이들은 성장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여기저기 사방팔방 뛰어다니죠. 그 아이들을 쫓아다니다가 내가 다 지친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들은 이미 성장 호르몬이 뿜뿜 완전 폭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벌써 20대 때부터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고요. 30대, 40대, 50대 하면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성장 호르몬이 이런 아이들은 성장할 때 많이 쓰이지만 특히나 어른들은 세포의 회복, 근육 회복, 근육 성장, 뼈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성장 호르몬입니다. 근데 언제 이 성장 호르몬 주사로 맞는 사람도 있다라고 해요. 근데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게 되면 어느 호르몬이든 간에 외부에서 주입시키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게 바로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다량이 분비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냥 운동을 하더라도 성장 호르몬이 나오겠지만 내가 조금 더 많이 성장 호르몬을 얻고 싶다. 뇌하 수치에서 나오는 이 성장 호르몬을 얻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된다 하면 나온다. 라고 합니다. 근데 또 고강도 운동하면 몸이 산화돼서 활성산소가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바이오실을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수단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거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어차피 슬라이드 다 공유를 할 거니까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성장 호르몬을 오래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 잘 자야 됩니다.
특히나 밤에 잠자는 동안에 그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잘 놀아야 된다. 이게 운동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 잘 먹어야 된다. 영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특히나 이 물질 대사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를 조금만 더 잘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몸을 좀 바라볼까, 그런 시선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보통 영양이 이렇게 들어와요. 우리는 식물이 아닙니다. 식물은 스스로가 영양을 만들어냅니다. 땅에 있는 미네랄과 공기와 물, 그리고 햇빛만 있으면 스스로가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근데 동물들은 이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식물을 먹거나 동물을 먹거나 이래서 에너지 충족을 하죠. 그래서 이 영양이 들어옵니다. 그대로 먹는 게 아니라 분해가 되어야 되고 이동이 되고 흡수가 되고 에너지화를 시킵니다. 어디에서요? 미토콘드리아. 이 세포 단위의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공장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요. 남는 것도 저장. 그리고 재사용하고 나머지는 배출. 우리 입으로 볼게요. 입으로 들어와서 위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입에서 열심히 저작 운동해서 분해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서 아밀라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나와서 잘 범벅이 됩니다. 위에서도 소화 효소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분해 작용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소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영양소에 대한 흡수가 일어납니다. 흡수가 일어나서 혈관으로 들어가서 간, 심장을 거쳐서 온 몸에 이루어지는데 소장 자체가 문제가 돼요. 소장이 망가져요. 소장이 망가지는 순간 온 몸에 있는 질환들이 발생하게 되죠. 왜냐?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세포 안으로 영양소가 잘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몸이 망가진다는 거죠. 사실 세포 단위로 좋은 영양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잘 챙겨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챙겨 먹습니까? 아니죠. 우리 이렇게 챙겨 먹을 수가 없죠. 저 같은 경우에도 별로 자취한 지가 20살 때부터 나왔기 때문에 전 남이 차려는 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만 먹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뭐 삼겹살에 라면에 뭐 심지어 뭐 패스트푸드, 그냥 손쉽게 우리가 접하는 이런 음식들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몸에 나쁜 건 안다고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또 이게 잘 챙겨 먹죠. 여럿이서 있을 때는 또 누가 먹고 싶다, 또는 내 자녀가 먹고 싶다 하시면 또 외면할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 이런 상황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이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질환들이 생기게 된다. 반건강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위질환, 소화불량, 아토피 이런 것들이 다 소장에서 비롯된 자가 면역 질환들이다. 심장이 고장나고요. 간이 고장나고요. 그러다 보니 혈관도 막히게 되고, 그러니까 온 몸이 아프게 된다는 것이 이런 물질 대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죠.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생기는 거고요. 대사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이 소장을 깨끗하게 해결해야 되는, 특히 우리 식생활을 잘 개선해야 되는 게 그 솔루션이다. 그래 지금부터 우리 채소를 열심히 먹어야 돼 해서 채소를 먹으려고 봤더니 토마토도 그렇고 호박도 그렇고 영양소가 2분의 1, 3분의 1 뚝뚝뚝 떨어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게다가 과일 같은 경우에도 비타민, 미네랄을 위해서 섭취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어마어마한 당이 섞여서 판매가 되는 거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나의 몸에 있는 혈당을 올려줍니다. 그게 그 과일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샤인머스켓 얼마나 달아요. 저 잘 안 먹거든요. 너무 달아서 못 먹겠어요. 근데 그런 과일들, 보통 우리가 자취하면 과일 먹어야지 과일 사오는데 잘 먹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음식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 또는 영양소를 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TV를 틀었다 하면은 사실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이 많이 광고가 나오고, 특히나 인스타그램이나 소셜미디어를 보다 보면 너무나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은 광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유니스를 처음 만나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나름의 기준을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천연이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흡수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게 몸에 어떤 작용을 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타사에 있는 종합 비타민을 태워봤을 때 막 석유 타는 냄새가 나요. 근데 그걸 먹게 나는 그 상상조차 저는 너무나 하기 싫은 거죠. 천연 비타민을 우리를 먹어야 되고, 아무리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더라도 내가 그 가치를 안다면 먹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임상이 되어 있는가? 유니시티는 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누워있는 사람도 벌떡 세우고 눈 감은 사람도 눈 띄운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데이터가 다 있고요. 논문이 다 있고요. 이 내용들이 어디도 올라와 있냐면 검증된 이 PDR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미국의 의사, 간호사 이런 의학 전문가들이 실제로 약을 처방할 때 보는 편남입니다. PDR, Physician Desk Reference. 맞죠? 거기에 우리가 pdr.net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유니티 제품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회사에 대해서 알면 너무나 좋겠다. 회사가 자체가 역사가 119년, 얼른 내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120년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으니까 119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렉솔이라고 한 제약회사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인류의 건강과 사람 중심의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때 나왔는데 무려 52년도에 25,000개의 약국 체인점을 북미 지역의 전역에, 근데 북미만 있던 게 아니라 그 책을 읽다 보면 전 세계에 이 체인점이 뻗어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적인 프랜차이즈 방식의 거의 초창기 모델이다 할 정도로 정말 거대한 물류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회사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70년도에 일반적인 의약품이 아니라 이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있게 됩니다. 신약 같은 경우에는 좋은 우리 몸에 효과도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 몸에 안 좋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동종요법,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은 것을 같은 것으로 끌어낸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가지고 우리 몸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이때부터 개발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1990년도에 유통 방식이 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약은 약사들이 유통할 수 있지 일반 사람은 유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렉솔, 썬다운사와 렉솔 그 쇼케이스가 분리가 되었어요. 썬다운사는 의약품을 유통하는 회사, 쇼케이스는 이런 식품을 유통하는 회사. 그래서 우리 썬다운사에서 일반 우리처럼 F4 프랜차이즈 오너 보면 그 파트너들을 만나면서 사업 기회를 제공을 한 거죠. 그러면서 2001년도에 엔리치라고 하는 회사와 합병을 하게 되면서 당시에 대서특필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엔리치라는 회사도 피부 미용, 안티에이징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거든요. 이 회사 합병하게 되면서 유니스트리 이름이 쫙 바뀌게 되면서 전 세계 11개국에 동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한두 군데 오픈하는 것도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인데 11개국에 동시 오픈했다? 회사의 저력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다 2020,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 전 세계 64개국에 나가 있고요. 부채 제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 회사가 바로 유니시티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직 119년 동안에 인류의 건강을 연구해온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 기업이다. 어떤 기업은 세제에서부터 시작하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화장품에서부터 시작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오직 사람의 건강, 헬스를 중심으로부터 시작된 그 뿌리가 깊은 회사다라는 것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좀 자랑스럽게 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유수의 임상, 참여 기관이 있다 보고요. 실제로 pdr.net 검색하셔도 좋습니다. 뭔가 특정 성분이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니시티의 전체 제품, 유니시티라고 하는 키워드를 집어넣게 되면 쫙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 보면 밸런스도 있고 코헬스도 있고 바이오C, 7, C 플러스 두주죽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최근에 메논 멀티소프트도 올라왔죠. 그러니까 매년 회사에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R&D를 하면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멋진 회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좀 제가 운동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추천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좀 제품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는 책, 되게 얇은 책이에요. Y 식이섬유라고 하는 책인데 문동성 원장님이라고 성형외과 원장님이세요. 대한미용학회 회장님이셨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의 미를 선도하는 우리 성형외과 원장님이십니다. 실제로 부산에 계시고 실제 유니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책을 읽으면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특히나 대표적으로 바이오슬랍 S와 C 플러스 두 가지 모델을 좀 갖고 왔습니다. 일단 S 같은 경우에는 물론 둘 다 식전에 먹으면 우리 몸의 혈당을 케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위에 있는 그 데이터가 뭐냐면 시드니의 대학교에서 임상 연구한 자료예요. 실제로 우리가 빵이나 이런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른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식이섬유를 먹었을 때는 혈당이 굉장히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특히나 30살이 넘어가면 몸에 인슐린을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슐린이 우리에게 주는
나중에 대가 지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 대사증후군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인슐린 안 쓰는 게 중요한데, 특히나 다이어트, 그러니까 렙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싶으면 이 S를 추천드리고요. 내가 조금 더 혈압이나 또는 당뇨,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C 플러스를 보내드리는데, 당시에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임상연구, 8주간 임상연구한 그 데이터죠. LDL, 나쁜 콜레스테롤 31%를 낮춰주고요. 무엇보다 HDL,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운동을 엄청나게 해도 1%, 2%밖에 올릴 수 없는 이 HDL을 무려 29%나 올릴 수 있는, 정말 이 면역에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HDL이라고 하는 그 콜레스테롤이 이런 임상 연구가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한다. 식전에 이 식이섬유만 먹어도 너무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 우리 영상 하나만 살짝 볼게요. 당신이 음식을 섭취할 때 몸은 음식을 포도당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포도당이 흡수되기 전 여러분의 몸은 인슐린으로 불리는 호르몬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세포로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포도당이 있을 때는 지방세포에 저장이 됩니다. 우리 몸은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세포로부터 에너지 공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몸의 인슐린 레벨이 높게 순환되고 있는 한 지방세포로부터 에너지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완벽하지 않은 세상에서의 일상적인 아침 식사를 살펴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게 되는 아침 식사는 당분이 높은 가공식품들입니다. 이런 종류의 음식은 일단 체내로 들어오면 급속히 포도당으로 변환돼 혈관으로 돌진해 들어갑니다. 음식의 당분이 높을수록 혈당 또는 포도당 수치가 더 빠르고 높게 올라가죠. 췌장은 이러한 포도당의 급상승을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 투입하게 됩니다. 인슐린은 세포의 문을 여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모든 세포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초과 분량의 포도당은 지방세포에 저장되죠. 이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일단 인슐린이 도착하면 혈관 내 포도당 수치가 재빠르게 원상복귀되죠. 그러나 인슐린이 우리 몸을 빠져나가려면 훨씬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비록 혈관 내 포도당 수치가 빠르게 내려오더라도 인슐린 수치는 오랜 시간 높게 유지됩니다. 인슐린이 체내에 머무르는 동안엔 지방세포에 저장된 유리지방산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유리지방산이 세포로 들어가기 위해 인슐린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이들이 지방세포를 떠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은 계속 먹어야 하지만 지방산은 지방세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식욕이 몰려오고 짜증이 엄습하기에 우리는 먹게 됩니다. 포도당 수치가 다시 치솟게 되며 우리의 몸은 더 많은 인슐린을 방출합니다. 문이 열리고 또 한 번 세포들에게 영양이 공급되며 초과 포도당은 지방세포에 저장되죠. 인슐린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므로 유리지방산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몸은 지속적으로 지방을 저장하지만 꺼내서 쓰지는 않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점심, 오후 간식, 저녁 때까지 이어지죠. 말 그대로 밤낮 없이 인슐린의 몸을 목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는 4-4-12를 이야기를 합니다. 간헐적 단식 4-4-12. 아침과 점심 사이에 4시간 공복, 점심과 저녁 사이 4시간 공복, 그리고 저녁 식사하고 다음날 아침 식사까지 12시간 공복. 이 시간 동안에, 이 공복 시간을 잘 지켜준다면 그 시간 동안에, 공복 시간 동안에 우리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가지고 에너지화 시켜서 우리 몸이 운영을 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4시간을 못 참고 중간에 간식을 먹는다, 또 인슐린이 올라서 우리 몸은 점점 살이 찌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 4-4-12라고 하는 우리가 윈시트에서 이야기하는 그 법칙입니다. 한 사례를 갖고 왔어요. 최근이에요, 최근. 제가 아는 친한 동생인데, 이 친구가 먹는 제품이 발스라이프 S 하나, 그리고 오메가3 하나, 딱 2개만 먹어요. 그런데 15일이에요. 이 먹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7월 24일에 몸무게 재니까 106.7이 나왔어요. 3개월 동안 열심히 먹어서 우리 2자릿수 한번 가보자 했는데, 이때 858이라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형, 저 102kg 됐어요. 보니까 15일 만에 4.7이 감량. 세상에, 해서 대단하다. 화이팅! 앞으로 열심히 먹자.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혀 평상시대로 먹으면서 딱 2개만 들어갔어요. 이게 바로 Feel Great의 효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추천드리는 게 바로 에너지이죠. 우리 몸에 에너지를 확 북돋아주는 부스터 제품이죠. 이 에너지가 치오카 마차, 대부분의 치오카 마차 성분 들어가 있죠.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무엇보다 티아닌, 그리고 카데킨, 레스베르트롤,
콜린 이런 제품들이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효과들을 볼게요. 에너지 보충을 해주고요. 피로, 특히 만성 피로인 우리 현대인들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운동하기 전에도 먹어도 좋지만 특히나 운전하기 전, 저 같은 경우 강의하기 전 이럴 때 먹으면 원활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 집중력, 기억력 향상, 특히나 이 지역 대치동 있는 어머니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자녀가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기 원하는 분들은 다 이런 제품들 다 먹고 있다라는 거. 항산화제 그리고 신진대사까지 증가가 되고요. 전해질 회복하는데 이 제품이 들어가는데 무엇보다 안티도핑 테스트가 맞춰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특히나 우리 선수들이 많이 드시죠. 근데 선수가 먹는 걸 우리도 선수들한테 먹어도 돼가 아니라 우리 분도 선수만큼 아껴줘야죠. 우리도 좋은 것 잘 먹어야 되죠. 선수가 먹었다고 우리가 안 먹을 필요는 없죠. 그만큼 아이들도 먹을 수 있고 임산부도 먹을 수 있고 우리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서 우리는 권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팀 유니시티 많은 운동선수들이 증명해주고 있고요. 너무나 이 제품을 사랑해줘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아이들 참 많이 먹어요. 몬스터. 특히나 저도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트레이너분들이 몬스터만 달고 살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 PT를 받고 싶진 않은데 봤어요. 이거 먹는 걸 봤어. 심지어 그 트레이너에게 제가 에너지까지 줬는데 너무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카페인도 고농축으로 돼 있는 데다가 설탕 덩어리거든요. 저는 진짜 그쵸, 쓰레기 음료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음료를 저는 너무나 먹고 싶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게 비즈니스잖아요. 게다가 이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정신을 깨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물론 아주 향을 맡고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아침에 커피 한 잔을 갖고 일을 하는 게 머리를 깨우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독이 되고 계속 리바운드가 된다. 저도 제가 그런 줄 알았는데 커피 자연스럽게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냥 에너지를 마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커피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자리값도 있겠지만 그 에너지 한 포 2,900원 투자하자. 괜찮죠? 그 다음에 마지막 LC 베이스입니다. 전 너무 정말 사랑해요. 전에도 이전 모델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바뀌고 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두 포 타면 너무나 든든해요. 하루를 정말 상큼하게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왜? 이 라우르산 중세 지방산이 들어가 있죠. 우리 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에너지화가 된다. 탄수화물을 가지고 에너지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탄고지 그리고 케토제닉이라고 해서 이제 지방으로 우리가 에너지화를 시켜서 활동을 하자. 물론 한참 성장기인 어린이들은 탄수화물이 필요해요. 근데 어느 정도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몸의 체질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런 저탄고지 제품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단백질, 중요한 단백질도 들어가고요. 지방도 들어가 있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제품입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꼽히죠. 그죠? 체중 꼽히죠. 코코넛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느끼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알았어. 이제 그래 이제 한번 운동해 볼까? 이제 먹어볼까? 근데 모든 것은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게 먹다가 또 못 먹게 되고 또 운동 가다 안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로 하시면 됩니다. 일이면 됩니다. 일이니까 먹게 되고요. 일이니까 운동하게 되더라고요. 왜냐? 일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나에게 어느 정도 비전이 되고 수익화가 되고 이게 나에게 어떠한 잡으로서 다가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건강해지고 정말로 날씬해진다. 정말 몸짱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수단은 바로 요 subscribe, 구독제다라는 거죠. 이 구독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릴 텐데 습관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구독이라는 것도 습관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구독이라는 것이 우리의 습관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고요. 우리는 오토십이라고 하는 구독제가 있잖아요. 실제로 회원 가입하게 되면 30% 할인에다가 구독하게 되면 10%까지 더 할인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제도입니까? 과거에는 소유경제라고 했다면 이제는 경험을 하는 경제로 넘어갔습니다. 같이 함께 제품 먹어가면서 운동하는 그런 크루들을 만나는 것들 너무나 저는 권장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발스라이프를 구독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멤버십 사업이고요. 운동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는 것이 최근에도 어제도 만났지만 가끔 후배가 혼자 운동하는 게 너무
재미없다 보니까 당근마켓이 이런 제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람 찾는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운동하는 사람 크루도 모아서 같이 운동하기도 하고, 뭐 이런 문토라고 하는 소셜링 프로그램, 앱이에요. 다 앱이에요. 이런 데서 사람을 모아서 또는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운동하는 것들, 그러면서 내 몸이 건강해지기도 하고, 프립도 마찬가지로 소셜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요가 이런 것들 실제 돈을 주고 배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사람 같이 운동하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방법들, 저는 제 트레이너랑 이야기하면서 너무 잘 나오니까 제가 그래서 야, 이거 회원님 너무 대단하세요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제 의지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상황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그런 상황을 만드는 하나의 그 도구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구독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3가지 제품을 말씀을 드렸어요. C+, 에너지, 이렇게 S베이스. 물론 S도 있겠지만 S 잠깐 들어가요. 내년에 또 나오지만. 그래서 C+, 에너지, 이 S베이스를 3가지를 보통 한 달 단위예요. 이렇게 하면 29만 8,500원인데 오토십을 하게 되면 10% 할인이 더 되어서 26만 8,650원인데 뭐야 왜 이렇게 많은 것 같아. 하지만 나누기 30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내 건강을 위해서 9,000원 정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한 끼 식사거든요. 한 끼 안 먹고 이거 먹어도 돼요. 그렇게 해서 내 몸을 좀 건강하게. 특히나 저도 강의가 하루 2-3개 잡히는 날에는 점심 못 먹고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처량하게 편의점에 가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우아하게 이 두 포를 탁탁 먹고 강의장에 들어가면 든든하고 내 몸도 좋아하고 내 혀도 좋아하고 다 좋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먹고 좋아요. 날씬해져. 주변에도 너 뭐 먹었어? 물어봐요. 나 이거 먹었어. 그래? 그렇게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3명. 엄마한테 얘기해보고, 친구한테 얘기해보고, 이런, 운동 같이 하는 크루한테 한번 얘기해보는 거. 3명한테 얘기해봅니다. 3명. 이 점수가 164점이에요. 그래서 3명이기 때문에 492점. 여기서 3%의, 아시죠? 한 푼만큼 내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누적 금액 14,760원이 다음 달 나의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이 9명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사람이 또 먹다 보니까 주변에 세 사람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9명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달 나의 통장 안에는 59,040원이 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3, 9, 27, 81, 243.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나의 영역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나는 제대로 된 친구, 정말 제품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 3명만 선택을 하면 얘기를 하면 되는데 5레벨까지만 가도 통장에 1,785만 960원이 들어온다. 난 내가 건강해지고 돈도 벌고 제품 공짜로 먹고 와 너무 좋다. 그쵸? 우리도 20대 친구들, 30대 친구들 얘기하면 보통 월급 200만 원 받는다 했을 때 10% 정도를 뭔가 투자를 하는데 돈을 쓴대요. 어디에 투자하느냐?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러면 20만 원 정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 20만 원 투자해서 많이 불어나느냐? 아니래요. 그냥 넣는 거래요. 근데 이야기를 하죠. 건강에 한번 투자해보라. 물론 20만 원이지만 7만 원 정도 더해서 한번 먹어봐. 어차피 너 단백질도 먹잖아. 어차피 너 화장품도 쓰잖아. 어차피 너 오메가3도 먹잖아.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해서 한번 전달을 해 보는 거죠. 자, 정말 너무 큰 시장이에요. 심혈관, 비만, 만성 피로. 와, 진짜 대박. 이 다음 슬라이드 더 대박인 것 같아요. 10조 다이어트 시장. 더 커져가고 있어요. 와, 다이어트가 그렇게 많이 팔리는데 왜 사람들이 살이 안 빠질까? 살은 빠져요. 근데 요요가 오죠. 그래서 우리 제품이 대단한 게 요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이 플랫폼 비즈니스, 바로 이 시스템 안에서 배울 수 있다. 특히나 여기서 얼른 마무리할게요. 우리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무료 공짜 프로그램들이 저렴하다.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경주 1박 2일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때 오세요. 꼭 오세요.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이야기해 싶은 게 요 클팩 장청소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14만 3,000원 이 세트를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이때 이 제품을 정말 경험하고 나면 내 장이 정말 깨끗한 그 이후로 나의 삶이 정말 달라지는, 그 다음부터 내가 앞전에 말한 그런 제품들 먹으면 너무나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프로그램들, 새로운 경험들 하시게 될 겁니다. 꿈들이 있죠. 저도 삶을 더 자유하고 싶고요. 더 여행도 많이 가고 싶고 그런 분들과 같이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BDR앱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이 영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1인 개발을 하다 보니까 혼자 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 들어오니까 이따가 우리 또 사장님께서 팀워크에 대한 이야기 하겠는데 정말 그 팀워크, 함께하는 사람, 같이 여행 가고 싶은 사람, 같이 성장하고 싶은 사람, 같이 건강하고 싶은 사람, 평생 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연결되는 사업이 바로 이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혼자 꿀 수 있는 꿈은요 요만한데 같이 꾸다 보니까 정말 커다란 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변화를 원한다면 기회를 잡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말하죠. 우리 1만 명의 다이아몬드. 기회는 늘 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주변에 얘기하면 다음에 갈게, 다음에 갈게.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한 번 쏘가주는 사람이 정말 복인 사람 같아요. 한번 쏘가주고요. 한번 쏘가주고 한번 먹어주고 쏘가주고 한번 이게 오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 더 오게 되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비전을 보게 되고 더 끈끈한 관계가 되면서 우리 모두가 한 명의 한 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빨리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저도 이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과 정말 멋진 삶 같이 이 안에서 멋지게 성공하고 싶은 발소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이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